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동혁 사무총장을 통해서 낙동강 벨트에 있는 분들 정리를 이제 했어요. 네.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고 김성태 전 의원도 반발하다가 뭐 수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상태고. 자, 일단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PK는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네. TK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TK를 빼내서 어디로 보낼 거예요, 대체? 그 공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선은 PK가 지금 정리가 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역구 재조정을 통해서 네. 또 일부 중진들이 나름의 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를 해서 서로 윈윈하는 형태로 일단은 재배치를 끝낸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고 또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네. 결국에는 희생한다라는 사람들을 나중에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또 뭐 정부에서 자리를 준다라든지 줄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렇죠. 김성태 의원도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좀 본인이 좀 받아들이겠다, 컷오프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TK는 이제 더 이상 보낼 데가 없죠. 없어요. 예, 보낼 데가 없고 뭐 그렇다고 그분들 수도권으로 빼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출마를 종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탈자가 한 절반 이상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분들이 이탈을 하면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개혁신당이 저렇게 그러니까 뭐죠? 개혁 진보신당, 개혁 민주신당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분들이 바뀐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TK 의원들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졌어요.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심동행 있잖아. 민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그렇다고 또 받아들인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렇죠. 저는 맞으면 안 저분들하고 돼요. 정치적인 아이, 뜻이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래 이미지 타격이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같이 가지 저는 마세요. 관심은 없는데 네. 알아서 잘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은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서 아마 오히려 생환을 노려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TK 정서가요. 네. 어떤 다른 당을 만들어서 온다. 내지는 저기 지금 개혁신당처럼 저렇게 민주당으로 일색이 된 당이 온다. 이러면 더 안 찍어주지만은 오히려 이분들이 컷오프를 당해서 네. 좀 핍박당하는 불쌍하게. 서사로 네. 불쌍하게 무소속 깃발 들고 나가면요. 오히려 네. 당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때 예. 뭐 유승민 의원도 예, 그렇게 그렇죠. 돌아왔고 홍준표. 뭐 홍준표 예, 시장도 그랬고 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들이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지역 기반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 유니폼만 입었다 뿐이지 별로 그 대구 정서에 호소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중진들이 더 무소속 출마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명예 회복. 주호영 의원 같은 분 무소속 나오면 당선되죠. 아니, 그런 분이 뭐 원내대표까지 지냈고 이 당의 주류 역할을 해오셨던 분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적통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TK는 그렇게 시끄러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예. 자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르면 나가서 그냥 무소속 돼서 다시 돌아온다. 예,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아주 심플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무소속을 하면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탈당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근데 이제 탈당이라는 거는 경선에 돌입해서 탈당은 불가능하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선거에 안 나갈 되는 수가 없으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컷오프로 잘라내면 컷오프로 잘라내면 이분들은 바로 그걸 명분 삼아서 아니 뭔데 민주적이지 않다. 그렇죠. 경선도 어떻게 안 붙여주냐. 예. 근데 경선 붙이면 이분들이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 속에서 컷오프를 하는 순간 이분들은 빨간색 집어 던지고 이제 회색 조끼 입고 나가가지고 무소속 돌풍을 고민해보지 않을까.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일부 생환자가 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왜냐면 있죠. 너무 무리해서 하다 맞아요. 보면은 예. 반발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쵸. 그분들 뭐 지역에서 4호선 해왔는데 그거 무시할 경쟁력은 그건 아니죠. 아니지. 예. 그분들이 맞아요. 대중적 인지도는 없어도 예. 지역에서의 맞아요. 그 그건 내부의 좀 그 있죠. 이해관계가 끈끈이 엮인 분들이기 때문에 음. 아마 붙으면은 쉽지 않을걸요. 그게. 그렇지. 예, 맞아요. 그럴 저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고 봐요. 봐요. 예. 예.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은 없어요? TK에서 예, 거의 뭐 없나요?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민주당이 그러려면 좀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라보는 민주당은 그냥 상황 관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혁신적으로 치고 나가거나 뭔가 전국을 주도하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어떻게든 그냥 이탈자들 좀 막아보거나 그냥 하던 대로 공천. 그러니까 뭔가 새로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까워 보였던 분들 다 공천되는 거고 그리고 무난하게 이길 걸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변수들이 막 튀어나오죠. 조국신당 또 개혁 뭐 진보신당 뭐 이런 식의 그런 당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 표를 이제 조금씩 잠식해 나가면은 오히려 TK에서도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거나 또 수도권에서도 당연히 이길 곳을
좀 내주게 되는. 그럼 내주면 누구한테 내주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한테 내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요 구도가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나라를 걱정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더 많은 의석을 갖거나 뭐 선전하면 윤석열 정부 심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골치가 아픈 부분이고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 부분을 매우 좀 염려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관점에서는요. 민주당이 좀 더 혁신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민심동행이 창당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대안이 돼야 됩니다. 오늘까지 몇 명이에요? 숫자는 저를 두 번 아프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밝힌 걸로 가름하고 그래요? 거기서 큰 변화는 없군요. 근데 변화는 이 미미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총선 국면이 들어서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진 않지만 저는 어쨌든 정치 개혁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끝까지 저는 좋은 의미의 완주를 할 건데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라는 국민적 여론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존재하죠. 근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신당이나 아니면 개혁 신당 이런 돌발 변수들로 인해서 뭔가 그 구도와 전열이 흐트러지는 부분은 조금 국민들께서도 좀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지켜보셔야 된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어찌 됐든 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 막무가내 그 거꾸로식의 맞아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판해야 저는 돼.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응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양 정당에 대해서 거대 정당에 실망한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뭐 네.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건 꽤 큽니다. 생각보다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는 우선순위의 아니지. 면에서는. 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창당하고 하는 게 가장 저에게 중요한 정치 개혁의 과제거든요. 근데 그 과제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그렇죠. 걸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것이 이번 총선 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국민들을 믿고 가는 이유는 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그래도 현명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전 올바른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다. 저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잘해야 될 책임은 전 가장 크다고 봐요. 물론 맞아요. 민심동행도 잘해야지.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힘이 크기 때문에 가장 국민들의 눈높이를 쫓아갈 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리고 네. 나머지 뭐 지금 뭐 개혁신당의 움직임이나 조국 전 신당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께서 그쪽에도 회초리를 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낙연 지금 공동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예전에 약간 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핍박받을 때는 약간 비판하던데 네. 요즘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목소리 거의 못 들었거든요. 저는. 그 요즘에 이준석 대표는 방송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챙겨 듣진 않는데 네. 가끔 이렇게 뭐 저도 선별적으로 네, 들어볼 거 네,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 하는지 그렇죠, 알아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하나만한 인터뷰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냥 거의 그렇게. 결정된 게 없고 네. 늘 그냥 와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명성이 굉장히 희석됐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이질 교합을 해야 되니까 과거처럼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윤핵관스럽다 그렇게 이런 말을 할 못해. 수가 없잖아요. 네, 못해. 근데 윤핵관스럽긴 한데 그 윤핵관스럽다고 이제 말을 못 하니까 뭔가 본인의 현실적인 욕구 때문에 그 나름대로 선명성과 명분 또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해서 사자후를 토해야 될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것이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에 플러스가 될 일은 없죠.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낙연 공동대표도 보면 저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거. 저분은 양당 비토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네. 양당 비토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건데 양당 비토로 새 시대를 못 안 돼. 엽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돼. 아니 그 양당 비토에 이낙연 대표는 안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도 들어와 있죠. 아니 저는 그게 웃긴 거예요. 아니, 네. 본인은 쏙 빠졌어. 아니 탈당하면 면죄부 받습니까? 그건 없지. 아니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와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 대표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때 다당제 하나도 안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다당제 노래를 부르면은 어느 국민이 그걸 수용해 줍니까? 수용하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치를 이해가 그렇게 안 하시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그렇게 네. 하는 행동이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과 손을 잡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뭐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더하기 아, 마이너스는 진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뭐다음 심판 이게 대세고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중심에 저는. 있어야죠. 그렇죠. 중심에. 예, 그게 예. 시대 정신이 돼야 네.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 2년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를 해야죠. 그렇죠. 그럼 맞아요.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여당에다가 힘을 더 실어주면은 그 폭정을 더 연장하자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 폭정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 그렇지.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 마음에 하나도 안 들죠.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잘했으면은 그 동안에도 칭찬 많이 했을 텐데 저는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했던 사람이죠. 저는 진영이 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비판 안 했습니다. 약간 비판을 네, 했죠. 근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의 4월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맞아요. 저는 지금 이 혼탁함과 이 혼란함은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면 전선이 뭐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어떻게 할 맞아. 것이냐? 그 다음에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김건희 박정훈, 특검, 박정훈 이런 거. 대령 맞아. 수사 외압. 그렇지. 그 다음에 명품백. 그렇지. 그다음 양평 고속도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저 기자회견을 하는 저 오만불손한 태도, 그 독일도 안 가, 뭐 이런 거요. 그렇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국이 튀어나오든 이준석, 이낙연 누가 튀어나오더라도 그거는 이 전선은 명확하게 그렇지. 지금 봐야 된다라고 명확해야 저는 돼.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민심 동행은 그 길을 갈 건데 그렇지. 지금 창당이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저희도 창당이 되면 저는 어쨌든 그 길을 갈 거고 그렇지. 그 소신의 길로서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현재는, 지금은 심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힘을 모아야 돼. 어쨌든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힘을 모아서 그 문제는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당을 섞어서 같이 하면 그건 안 그렇게 할 되고 필요 없고. 그건 잡탕당이 그럴 필요 되고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지.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메시지는 거야. 지금 같이 낼 수 있는 당연하지. 거예요. 그건 그렇지. 메시지 연합이라고 그러고 그건 정치에서 늘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아까 제가 그 신당들에 대한 비판은 뭐 조국 전 장관은 좀 변론이지만은 개혁신당은 정당의 원칙을 맞아. 저버리면서 통합을 1순위에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건 말이 안 그거는 돼.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버리면서까지 버리는 거지.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이거 그건 국민들한테는 잘못됐지. 잘못하게 하는 맞아요. 거죠. 그건 잘못된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 모이고 이번 총선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합당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각자 해도 합당 돼. 못해요. 할 마음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아니, 해도 다른데 된다고. 어떡해요. 각자 해도 된다고. 네, 근데 맞아요. 그걸 얘기 안 하는 정당이나 그러니까요. 그런 정당은 네. 저는 시대 정신에 그러니까 맞지 그런 않다고 정당을 생각해. 이제 유명한 말로 떴다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떴다방 정당들은 이제 떴다가 다시 텐트 걷어가야 되기 때문에 떴다방 정당의 한계인데 저는 이제 그런 떴다방 정당은 그만 보고 싶어요. 정말 진심으로 맞아. 제가 정치 개혁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떴다방은 그만하자. 그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떴다방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큰 떴다방입니다. 이거는 대형 떴다방. 그거 그만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이제 소형 떴다방이 있었다면 네. 걷기도 힘들 것 같아. 뭐 원래- 텐트 철거해야죠. 그건 나중에 안 되면. 원래 텐트라고 하는 건 네.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여행 가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 그렇지. 네, 나그네. 텐트를 뭐 계속 사는 건 아니죠. 집을 지어야지. 집 못 짓겠어요. 내가 보니까 텐트 저거 꼭 거칠 아니 그래서 것 같아. 저도 뭐 비판을 할 건 비판하는데 네. 뭐 저의 비판이 없어도 그냥 국민들께서 다 평가가 그럼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매우 안타까운 정치의 퇴행입니다. 제가 볼 그렇죠. 때는 물론 양당도 정치를 자꾸 퇴행시키지만은 그걸 바꾸겠다고 나온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퇴행을 시키니까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대가 맞아요. 같아요. 저도 이제 삼지대인데 저분들은 지금 삼지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약간 분당으로 지대를 약간 옮겼거든요. 약간 1.5지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를. 예, 그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가야 되니까 끝내야 예, 되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싫어할 것 같아. 진보라 그래가지고 본인은 보수라고 계속 아니 근데 얘기하는데.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나오시면 물어는 봐주세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아니 그 구성원들도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예, 궁금한 누가- 거죠,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예.